4주차에 이어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까지는 일반적인 형태를 얘기했고 4주차 끝부분인 수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운동방정식은 mx2 플러스 cx 플러스 kx는 fx가 있고 초기 조건이 항상 꼭 필요합니다. 초기 조건이 항상 꼭 필요해서 그 초기 조건을 t가 0일 때 x0, 그 다음 속도의 초기 조건은 x.0로 놓고 x1t는 xt, xt는 이것의 속도 다시 입은 것을 다시 얘기하면 x2의 t 값은 x1의 닷값으로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mx2닷은 cx.-kx 플러스 fxt를 갖고 이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 mx2닷은 cx.kx1 ft가 됩니다. 그리고 x2닷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n분의 c x2 x1 ft. 그래서 그거에 그 벡터로 표시하게 되면 x1의 시간의 함수, x2의 시간의 함수, x닷은 x1 닷, x2 닷. 그래서 결국 힘은 x2의 함수, 그 다음 f2t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은 그 해석적인 방법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데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 해석적으로는 풀리는데 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수치 해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지금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일러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그 방법이 뭐냐면 자, 이그젝트 솔루션이 있는데 수치적인 방법으로 이 값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x가 xi 플러스가 되도록 간격을 두고 그 다음 x1 요점에서 초기점에서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자, 여기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h에다가 y값. 자, 여기 보시면 xi 플러스는 xi 여기에다가 h. 그 다음에 yi 플러스 다시 말하면 요 값은 i에다가 fxi h. 그러니까 기울기에다가 기울기의 h 값을 구하면 요 값이 됩니다. 요 값이 되는데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해의 일정 부분 가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디너리 디퍼런셜 미분 방정식이 기울기가 1.2y 플러스 7e 마이너스 0.3x고 초기 조건이 x가 0일 때 y값이 3이다. 그리고 요 함수가 갖고 있는 이그젝트 솔루션은 이렇게 될 때 이 값을 찾는 것을 구해라. 수치적으로 구해라 그러면 자 1번 0에서 3 사이에 x가 변하는데 델타 x는 0.5로 변하고 0.5만큼 변할 때 그때의 값들을 구하고 실제 솔루션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얼마인지 확인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델타 x가 0.1로 변했을 때 엑셀을 사용해서 계산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지금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제 엑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그젝트 솔루션에 가까운 값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누메리컬 메소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 근계 구타 메소드.
눈게쿠타 메소드입니다. 눈게쿠타 메소드는 위에 있는 x는 마찬가지로 델타 x가 되고 ti 값은 y 값이 됩니다. y 값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ti 플러스 델 t가 되고 델 t는 n분의 t가 됩니다. 왜냐면 시간을 몇 개로 나눌 건지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x의 t의 델타 t 값의 증분은 델 t에다가 여기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사용했을 때 테일러 시리즈 테일러 수열 확장을 하면 그 중에 고차항들은 차가 작으니까 저거를 삭제하고 나머지 값들은 여기까지만 쓰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t 플러스 델 t는 x에다가 기울기의 시간 증분 값을 더하면 x의 t 플러스 델 t 값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x0는 t가 0일 때 이렇게 초기 값을 놓고 그 다음 x의 i 플러스 1은 xi 초기의 값에다가 6분의 1의 k1, k2, k3, k4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건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k1은 f 초기 위치에 대해서 증분값을 곱한 것. 위에서 본 거랑 좀 비슷하죠. 오일러 방법에서 썼던 방법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k2 값은 2분의 1의 k1을 값습니다. x값이. 그 다음 y값은 여기에 다시 2분의 1의 h값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두 점 사이가 있는데 그 점의 가운데 값을 쓰는 겁니다. 가운데 값. 자, 그래서 k2 값과 k3 값이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k4는 자, 초기 값하고 하나 지난 증분 값에서의 기울기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각각 k2가 두 증분 사이에 있는 값을 각각의 k1, k2, k3, k4를 1, 2, 2, 1 다시 말하면 6개를 산술 평균한 값을 여기다가 넣어준 것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xi가 있어요. xi가 xi 플러스까지 가는데 여기에 중간 값을 하나 더 취하는 겁니다. 중간 값을 더 취하고 초기 값에서 기울기 구하고 다시 이 중간 값에서 다시 한번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 K3는 여기서 다시 중간 값을 구하고 K4는 요 끝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술 평균한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갖고 수치 해석적인 그 미분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정식을 갖고 이렇게 똑같은 방정식인데 눈게쿠타 방정식으로 사용할 때와 오일러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그 값의 차이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엑셀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레귤러 컨디션일 때는 뉴메리컬 메소드가 xt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자, 이런 걸 보시면 자, 일레귤러한 값을 갖고 있는데 요 점에서의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각각 델 t 값이 증분 값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증분 값을 동일하게 해서 계산하든지 아니면 그 증분 값에 따라서 f 값을 다시 계산해서 각각의 값을 곱해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매트랩을 사용해서 요 수식을 갖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옥타브를 사용해서 그리니까 문제가 커다랗게는 없습니다. 요 문제에서는 문제는 크게 없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 지수 함수를 할 때 지수와 그 다음 사인 함수로 이루어진 것을 했을 때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for 함수 그 다음 for and 항상 중요한 건 여기에 이터레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1부터 1000일까지 그 다음 각각의 값 그 다음 세미콜론을 꼭 찍어주시면 줘야 그 값이 메모리에 그대로 들어간다.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변수로서 들어간다. 그 다음 if문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if문일 때 조건에서는 세미콜론이 없다. 그 다음 end가 되면 요게 쌍을 이뤄서 if문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점점점 연속이다. 이 공식은 다음 줄에 계속 연속이다. 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장을 마치고 자, 그래서 4장까지 마쳤으니 이제 그 총정리하는 방법으로 일자유도계 문제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신차 서스펜션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첫째, 웨이트가 주어지죠. 웨이트가 주어지는데 전체 웨이트가 주어지고 그 다음 앞과 뒤의 웨이트가 각각 배분이 됩니다. 실제 이제 그 스포츠카인 경우는 각각 앞뒤가 5대5로 나눠지긴 하는데 프론트 구동 방식은 6대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좋게 되려면 5대5가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5대5가 되는 게 맞춰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6대4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문제는 5대5로 무게 웨이트 배분이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4분의 1 칸 모델을 구성할 땐 첫째, 요거의 웨이트의 4분의 1 값이 중요합니다. 4분의 1. 그래서 웨이트는 m이 225인데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 댐핑도 모르고 그 다음 스프링 스티프니스도 모른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4분의 1 칸 모델을 구성했을 때 웨이트는 구해졌어요. 그럼 두 번째, 차체 고유 진동수는 1.2Hz로 정한다. 그때 스프링 상수를 구하라. 그럼 왜 1.2Hz로 구하냐면 자동차의 차체의 고유 진동수는 1.2Hz로 계산을 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걸어갈 때의 고유 진동수가 1.2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차체의 고유 진동수를 1.2Hz로 되게 맞춰 놓는데 그 폭은 1에서 1.2 정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가 1.2Hz가 되니까 자 오메가 n 값은 자 2파이f고 자 공식에 의해서 k를 m으로 나눈 값이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값이 되고 그 오메가 값은 2파이f니까 f는 2파이분의 1 루트 m분의 k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1.2가 정해져 있으니 k 값을 정했는데 중요한 건 k의 단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그 다음 제타가 0.05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쓰는데 5%의 감쇄비를 갖는다. 그랬을 때 감쇄 기수
C 값은 어떻게 될 것이며 감소의 고유 진동수는 얼마고 퀄리티 팩터는 어떻게 되는지 봐라. 자, 퀄리티 팩터가 뭔지 잘 생각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제타는 자, 감쇄비니까 크리티컬 밸류분의 댐핑 B 그래서 2 루트 KM분의 C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제타가 주어지니까 KM도 주어졌죠. 여기서 K 값을 구했고 M은 225로 나왔으니 C 값이 구해지겠죠. 그럼 제타는 이미 알고 있는 거. 그 다음 댐프드 내추럴 프리퀀시는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이니까 제타가 0.05이니까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감쇄 고유 진동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Q 값도 퀄리티 팩터도 2제타분의 1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퀄리티 팩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자유진동 응답을 그리라고 한 이유는 뭐냐? 자, M과 C가 구해졌고 K 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초기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초기 조건을 정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그래프는 책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으니 한번 찾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유진동 응답은 요거는 힘이 0일 때의 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되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지금 XT하고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엔진 가진력이 유닛 임펄스 펑션이라고 할 때 응답을 봐라. 지금 왜 엔진 가진력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체에 가진을 할 수 있는 가진원은 엔진밖에 없습니다. 커다란 게 엔진이 작동을 했을 때 그 엔진의 펄스가 얼만큼 될 때 자 x가 변이는 0 그 다음에 돛은 n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리스판스를 구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공식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 제타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리스판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유닛 임펄스 펑션이고 두 번째는 스텝 펑션일 때 f가 5일 때 자, f가 5일 때 리스판스는 0부터 t까지 f 타우 g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인데 요걸 이렇게 쓰여져 있고 요걸 듀아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 엔진 가진력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찾고 공식을 쓰시오. 그리고 응답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엔진 시험을 하면서 엔진 가진력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계산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엔 특별히 지금 쓰여 있지는 않은데 인라인 4 엔진의 그 다음 1500cc 또는 2000cc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계산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공식을 한번 유도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갖고 자 그러면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번 각 실린더 한 개의 실린더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크랭크 축에서 회전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을 겁니다. 그를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로 가진에 의한 응답을 구하라.
지금 이제 그 첫 번에 만들어 놓은 이 문제는 일자유도계입니다. 일자유도계인데 지금 휠이 움직이지 않을 때 계산이 계속됐고, 지금 밑에 베이스 익사이테이션은 휠이 움직일 때, 지금 또 한 가지 휠은 웨이트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익사이테이션은 z 값은 x-y인데 y 값은 10 sin 오메가 t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방향으로의 리스판스, 타임 리스판스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난 수업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리할지를 미리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고, 자, 5주차. 자, 5주차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강의는 DOF가 2 degree of freedom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계산했던 것들은 상대 변이가 없고 단지 하나의 변이만을 상대했는데 그 변이가 두 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 해야 될 건 첫째, 이자유도계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자, 제일 중요합니다. 이자유도계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세웠는지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에서 질량, 감쇄, 강성의 의미, 이미 여러분들은 일자유도계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배워왔습니다. 그 다음 고유진동수를 계산해라. 자, 일자유도계 계산에서는 고유진동수가 루트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 나누기 m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자. 그 다음 모달 벡터가 또한 뭐냐 라는 거. 그 다음 초기 조건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회를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고 있는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자유진동회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확인. 그 다음 연성좌표계와 주좌표계를 이해한다. 자, 연성과 연성좌표계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조화가진이 되는 게 강제진동회를 구한다. 자가가진, 그 다음 K의 안정성. 여러분들은 제어에서 안정성 개념을 이미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개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그 다음 라플라스 변환 방법을 사용해서 이자유도계 해를 구한다. 이미 라플라스 변환 방법들을 지난 시간에 전부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매트랩을 이용하여 구하는데, 우리들은 현재 매트랩보다 옥타브를 사용하니까 옥타브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초기에 보면 이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이 움직이는데, 자, 선반이 다리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CG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얘가 회전이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변이하고 여기에 변이는 길이 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를 것이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 차량인 경우도 CG가 있고 각각의 CG에서 프론트 서스펜션, 리어 서스펜션에 가는 길이가 다릅니다. 이제 CG가 정확하게 웨이트의 중심에 있거나 그러면 차에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데 CG의 위치가 형태에 따라서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으므로 그때에 맞춰놓은 K값과 K2의 값에 따라서
변형량이 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회전이 됐을 때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자, 요거는 그 선반이긴 하지만, 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화시키면 위에 메스가 하나 있고 받침대인 스프링 두 개가 있다 라고 보면, 자, CG가 상하로 CG를 중심으로 A와 B의 변경은 여기에 비율에 따라 다르다 라는 것은 지금 상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는 됐고, 그럼 시스템의 자유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시스템의 자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스템의 매스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각각의 매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의 개수를 곱해준 겁시다. 그래서 지금 만약 매스가 X방향으로 움직이고 Y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2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되는 것이고, 제약 조건에서 한쪽 방향 X만 움직인다 그러면 일자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는 2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되니까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두 개 있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여기에 매스의 개수,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인 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으면, 그 상대 변이가 생기면 결국 만약 매스가 세 개가 있고 각각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X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하세요. 시스템의 매스의 개수 곱하기 그 매스들의 각각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것을 결정한다. 자, DOF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한 여기 보시게 되면 노멀 모드, 프린시플 모드, 내추럴 모드가 있는데 이게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얘기. 제일 많이 쓰는 건 노멀 모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노멀 모드. 그 다음 내추럴 모드라고도 하고 프린시플 모드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노멀 모드입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는 없냐? 외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물체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전에 배운 고유진동수와 마찬가지로 고유진동수가 수에서 매스가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나타내는 게 노멀 모드입니다. 자, 그 다음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XYZ 코디네이트는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트인데, 이 코디네이터와 상관없이 X방향으로 움직이냐 Y방향 또는 45도 방향으로 경사져서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면 그 방향을 X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Generalized Coordinate라고 한다. 다음 중요한 건 연성되지 않는답니다. 독립적으로 그 방향의 움직임이 있어야만 그럴 때 Generalized Coordinate를 쓴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런 코디네이트를 다 합한 것을 프린시팔 코디네이트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노멀 모드,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 그 다음은 프린시팔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언커플, 영어로 언커플이라고 쓰니까 연성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저거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 자, 매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하는 것으로 K1, K2, K3. K1이 있고 K2는 M1과 M2의 상대 변이에 따라 움직이고 K3는 M2의 디펜던트, 그냥 K1은 M1의 디펜던트 합니다. 그래서 댐퍼를 보게 되면 C1, C2, C3인데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것은 M1과 M2의 상대 변이에 의해서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이 방향 하나, 그 다음 얘가 M2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이 방향 하나니까 결론적으로 DOF는 2 degree of freedom, 이자유도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게 되면 자유물체도를 보시게 됐습니다. 자, 자유물체도를 보면 M1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 M1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M1에 대한 반력이 생깁니다. 반력은 K1과 X1이 되고, 마찬가지로 댐퍼에 의한 반력 C1과 X1 닷. 다시 말하면 댐핑 폴스, 스프링스 폴스. 그 다음 M2에서 보면 여기에 변이값이 이 방향, 이쪽으로 가던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자, 이렇게 두 가지 힘이 생기죠. K3, X2, G3, X.2.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물체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이 스프링이 움직일 수 있는 변이는 상대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 변이는 X2에서 X1 값을 뺀 거, 그 다음에 댐핑 포스도 마찬가지로 X2 닷에 X1 닷을 뺀 값에 댐핑 계수를 곱한 값, 그것이 시스템 1, 시스템 2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동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M1을 중심으로 했을 때, M2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자, M1 X1 닷, 그 다음에 C1 C2 X1 닷 마이너스 X2 닷. 자, 그래서 K1 플러스 K2 K2 마이너스 X2, 그래서 F1.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세워진 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자, mx2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 값이 ft가 되니까 m, c, k 값을 매트릭스 포맷으로 나타내게 되고, 그때의 변이 값을 벡터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면 x1과 x2의 변이값, 그 다음 인풋 포스는 가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익사이테이션이라고 같은 얘기해서 저거는 마찬가지로 벡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M, C, K, F도 벡터 형태, 얘도 벡터, 그 다음 매트릭스 형태로 되니까 매트릭스를 풀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자, 근데 자, 언댐프트 시스템이면 자, C 값 여기서 C 매트릭스 값이 전부 0이면 남은 나머지는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화 시키면 이렇게 되고, 자 그렇게 됐는데, 자 하모닉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하모닉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모닉 모션은 뭘까? 자, 0에서 맥시멈으로 올라갔다가 미니멈으로 가서 한 번에 반복 운동을 하는 것을 하모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려니 사인이나 코사인항으로 표시하는 게 제일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레귤라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선형 형태를 사용하니까 코사인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확인하고, 자, 그래서 x1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x2가 x2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면 이 식들을 요 뒤에 있는 운동방정식에 바로 대입을 하게 돼서 그때
x1과 x2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구하려고 할 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있고 이 안에 매트릭스가 형태가 결정이 나는데 그 매트릭스 형태에서 여기에 매트릭스 형태가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면 이 방정식은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넌트리비얼 솔루션이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0을 놓고 그때 값을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구하게 돼서 그때 계산된 값이 각각 고유 진동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1자유도계는 MCK가 단순화되어 있고 이거는 MCK가 M1, M2, M3, M1, M2, 그 다음에 K1, K2가 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들에 대해서 오메가와 오메가 2 값이 각각 달리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B를 구하면 자, R1, R2는 변이 B입니다. K2의 M1, 자,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되고 R2 값 이렇게 되면 이 값을 X1과 X2로 나오는데 각각의 비율이 존재합니다. 비율 X1일 때는 뭐냐? 지금 여기 표시하는 건 오메가가 고유진동수가 1일 때, 두 번째는 고유진동수가 2일 때, 그때 갖고 있는 각각 1매스1의 움직임, 1번의 움직임과 2번의 움직임은 비율에 따라 움직이죠. 두 번째, 오메가 2일 때 X1의 움직임하고 X2의 움직임이 각각 B가 생기는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때에 X1과 X2의 그 변이를 뭐라고 하느냐? 모달 벡터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모달 벡터입니다. 모달 벡터는 각각의 변이를 포함한 모든 항입니다. 그래서 모달 벡터가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x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1이 되고 두 번째 x2는 b가 존재하므로 그 b의 값이 앰플리튜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퍼스트 모드,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는 세컨드 모드, 오메가 1일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퍼스트 모드, 오메가가 2일 때 나타나는 것을 세컨드 모드, 만약 오메가가 3이 나오게 되면 서드 모드가 되죠. 지금 이제 2장에서는 그 2자유도계 모드를 하니까 모드는 두 개가 나옵니다. 모두가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 모달 벡터는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달 벡터는 관련이 있는 것이 고유 진동수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수가 1일 때의 변이 형태, 고유 진동수 2일 때의 변이 형태를 각각 나타내는데 이걸 전부 모달 벡터라고 한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초기 조건이 자, 컨스탄트로 놓고 각각 변이값을 넣었을 때 이 값들을 쭉 넣게 되면 이렇게 변이값이 들어가서 계산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요 방정식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방정식이 있고 이 방정식에 각각의 솔루션을 가정하고 여기에다가 입력하고 그 값들의 B를 계산해서 푼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 i가 디터민 됐으니까 각각 x1에 이를 때 코사인 파이 1, 그 다음 오메가 다트 1, x1, x1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그 값을 갖고 변이값을 계산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x1 코사인 파이 1은 각각 b가 생기고 계산이 되고, 그래서 x1의 변이값은, 이건 모달 벡터입니다. 모달 벡터는 x1에 대한 상태, 그 다음 x2가일 때 모달 벡터가 형태가 계산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고유 진동수, 그 다음 내추럴 모드, 그 다음 모달 벡터, 요거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토셔널 시스템도 2D 그로리 프리덤에서 똑같은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토셔널 시스템도 여기에 회전, 세타 1의 돛, 세타 2의 돛이 동일하다. 그러면 동일한 게 아니고 여기에 스티프니스의 값에 따라서 변하니, 그거에 따라서 연성된 이퀘이션을 하면 세타를 x로 바꿔준 거 같고 j를 m으로 바꿔준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타 1, 세타 2가 각각의 변이 k값 x1, x2, 그 다음 j값은 m1, m2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적으로, 수식적으로는 같다. 자, 그 다음 제너럴 코디네이트 커플링, 만약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연성이 되어 있으면, 연성이 됐냐 안 됐냐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선반에 x1하고 x2 여기가고 여기가 변이가 생기는데, 세타가 얼만큼 됐을 때, 그 다음 회전이 되면 그거에 따르는 변형, 그 다음 그거에 따른 세타2, 그 다음 CG가 얼만큼 변형되는지를 확인한다 하는 거죠. 그렇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Generalized Coordinate. 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코디네이트를 쓰는 것이 방정식을 만드는데 제일 좋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나타난 게 이 그림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CG가 있고, CG가 좌우가 CG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여기는 변이 값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자, CG에서 값이 아니고 B에서의 변이, A에서 변이. 그렇게 되면 각각 여기에 길이 B에 따라서 각각의 변이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한 방향만 변이 값을 정해주면 다른 변이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코디네이트가 커플링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커플링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인디펜던트가 되지 않으면, K1과 K2가 0이면 인디펜던트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커플링이 된 거다. 각각 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 움직이지 않으면 커플링이 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값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X방향하고 세타 방향, 다시 말하면 이 방향하고 회전을 두로 했는데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건 회전과 길이 방향이 있었습니다. 길이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이 중에 특히 길이 방향이 변이값이 0이 되면 K1하고 K2가 길이 방향은 정해졌고 K1하고 K2가 만약 B가 일정해서 0이 되지 않으면 독립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고 커플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성좌표계가 되면 수식이 복잡해지고 해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자, 그러면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 쓰니까 뭐를 쓸 거냐? y하고 세타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 값은
y와 세타를 쓰는데, 자, k1 L1이 k2 L2하고 0이 되면 다이나믹 이너셜 커플링이라고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방정식의 커플링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강제 진동 시스템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x1과 x2인데, 여기 잘못 들어가군요. 자, x1과 x2가 있고 각각 x1, x2, 자, 그래서 f1, f2. 그럼 m1이 m1, m2, m2가 1.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가 0이 되고 m1, m2. 그 다음에 커플링이라는 건 매트릭스 형태에서 지금 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값이 존재하게 되면 커플링. 그렇지 않으면 인디펜던트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값에다가 ft 값은 오메가 t,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힘을 받고, 자, 지수함수의 힘을 받으니 파티큘러 솔루션, 다시 말하면 정상상태 솔루션은 힘의 형태와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 값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하자면, 자, 요거 하나, 그 다음 x1, x2, 그 다음에 zrs는 i오메가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z는 임피던스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시간에 임피던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임피던스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전체 저항을 다 합친 값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m도 있고 오메가도 있고 k 값이 있는데, 그 값을 전부 합한 값, 더한 값이 임피던스가 됩니다. 각각의 임피던스. 그래서 요 매트릭스를 보면 요게 임피던스가 되죠. 자, 임피던스 x1의 임피던스하고 f, 그래서 f 값을 x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뭐냐? 힘이 주어졌을 때 리스판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임피던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리스판스가 변경이 되니 그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서 각각 1일 때, 2일 때, 오메가 주파수 형태일 때 각각의 변이값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수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지금까지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양 끝이 고정이 되어 있고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미 데피니트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또는 unrestrained 또는 degenerate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갖고 있는 K1이 없고 단지 진행이 되면 요 둘 사이에 변위의 관계에 의해서만 값이 형성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M1, X1, M2, X2, K 변위의 값에만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고유진동수는 0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세미 데피니티는 이자유도이긴 하지만 고유진동수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연성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메가2 값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에 그 리스판스를 가정했을 때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 대해서 입력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물리적으로 리스판스는 두 개가 있지만 하나밖에 고유진동수가 계산이 안 된다. 자, 그래서 고정되지 않은 시스템은 세미 데피니트 또는 unrestrained 또는 디제너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디제너레이트, 세미 데피니트, 지금까지 얘기한 것, 지금 좀 전에까지 얘기했던 것은 데피니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 확정된 시스템, 그러니까 세미입니다. 세미, 반. 자, 그래서 세미 데피니트 시스템을 받고, 그럼 이 시스템을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변경을 해서 S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트랜스폼을 시킨 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자, 변형했던 것들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각각이 구했더니 A01, A1, 2, 3, 4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트랜스퍼 펑션 어프로치는 뭐냐면, 지금 방정식을 세워놓고 그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고,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해를 구해서 그 값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x2닷은 x1에 x1, x0가 있는데 그 값을 전부 계산을 하면, 자, 하나 밑에 있는 것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정리하면 x1에 대한 계수, x2에 대한 계수, 그래서 계산이 되고 그것을 매트릭스 형태를 띄게 되면, 자, x1은 d분의 d1, x2는 d분의 d2가 되고, 그때 d는 위에 있는 매트릭스 형태의 요 계수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d1은 여기에 f값이 들어갈 때, 그 다음 d2는 이 자리에 f1이 들어갈 때, ds는 원래 식, 그래서 그 b를 구해서 x1과 x2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예제를 풀어보자면, 자, 요거는 그림하고 똑같게 되죠. 자, 여기서 m이 2, m2가 5, 1, 2, 3, 0, k1, k2, k3는 0 이렇게 돼서 초기 조건을 넣고 프리 바이브레이션이다. 그래서 F1과 F2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시스템에서 해를 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방정식을 넣었더니 왼쪽 EX1 2닷 플러스 10X1 마이너스 X2, 근데 여기는 지금 댐핑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더니, 자,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이 됐고 각각 이니셜 컨디션이 이 상태에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것에 값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정리된 방정식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x1과 x2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자, 벡터하고 앞에 있는 계수 d 값이 되니까 요것의 디터미넌트는 ad-bc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값이 됩니다. 자, d1은 f1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 0과 4s, f1, 0과 4s,
여기는 이렇게. 이거 잘못 들어왔습니다. 04S, 여기가 04S가 들어갔을 때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은, 자, ds분의 d1s. 그러면 이렇게 되고, x2 값은 ds분의 d2s가 돼서, 여기에 있는 요 식의 해는 1, 2, 3, 4가 되는데, 각각 0.6277하고 793. 그래서 그 값을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 s의 제곱, 자, 해가 0.6277, 0.3723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더해서 계산해서 그때 s 값을 구하면, 자, s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두 개를 나눠야 되겠죠. 요거를 나눠서 C1, C2, C3, C4. 마찬가지로 X2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눠주면 5, 6, 7, 8. 그래서 요 C 값을 구하게 되면 그 C 값은 계산을 하게 되니까 C1이 0, C2가 0.348하나, C3가 0, C4는 0.348하나. 그래서 계산을 한 값을 여기다 입력을 했더니 x1t 값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5, 6, 7, 8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산을 해봤더니 5번, 6번, 7번, 8번 값이 각각 계산이 돼서 x2의 리스판스는 저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그렸더니, 자, 이렇게 되고, x2는 이렇게 되고, 지금 중요한 건 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변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이 값을 계산이 저렇게 됐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C 값이 존재할 때, 자, C1과 C3는 0이고 여기에만 댐핑이 존재할 때, 자, 그럼 운동방정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마찬가지죠. 자, 방정식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그 다음에 라플란스 트랜스폼으로 바꾸고, 라플란스 트랜스폼을 바꾼 다음에 초기 조건을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그 다음 초기 점력을 입력하고 x1과 x2의 계수가 d가 되는 거죠. d 매트릭스 폼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벡터가 2, 4s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d1은, 자, 4s 플러스 2 마이너스 2 값을 넣었을 때 값, d2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그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b를 취하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8로 나눈 거죠. 4로 나눠서 4로 2로 나눴네요. 자, 그래서 4로 8로 계산을 해서 요 값들을 계산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 x 값이 생기죠. S12, S34가 되는데 이때는 a 플러스 bi 값이 됩니다. 그래서 복소 값이 되니까 그 값들을 다시 정리하면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a, b, c, d를 구하면 그 값이 결국 해가 되니 b, a, b, c, d 값, cd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를 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복소 형태 같다. 왜냐하면 그 댐핑이 존재하니까, 댐핑이 존재하게 되면 위상차가 꼭 생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형태 x2s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를 전체를 다시 계산을 했더니 방식은 똑같습니다. 계산 방식은 똑같은데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더라. 자, 그 다음 여기는 세미 데피니트인 경우에 유닛 스텝 펑션을 다이렉트 스텝 펑션이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각각 트랜스포 펑션이 라플라스 트랜스포 형태의 S 도메인에서의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T 트랜스폼으로 하니까 S제곱분의 1하고 S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값을 변경을 해서 자 여기는 S제곱분의 1 T 그 다음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는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요 개수는 그 다음 같고 그래서 T1 X1과 X2를 변경한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개의 시스템에 변이가 존재하고 P0 사인 오메가 T로 갔을 때 각각의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얘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M1에 P0 사인 오메가 T가 작용한다 했을 때 지금 할 거는 자 S방향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변형을 하면 자 x1, x2가 결정이 되고 각각 d1, d2, ds 값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x 힘에 대한 x1의 변경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값은 gs분의 ms제곱 플러스 c제곱 s 플러스 k2가 된다. 그랬을 때 자 d일 때 s가 i 오메가라면 s가 i 오메가가 되면 이 값들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장은 s에서 t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s 값을 계산을 했더니 s 값이 i 오메가 값을 갖더라. 그래서 변형을 했더니 지금 d 값이 저렇게 되고 각각의 c1, c2가 0이고 그 다음에 각각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게 되면 힘대 변이 값이 구해진 거죠. 힘대 변이 이런 힘을 넣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 그 다음 또 한 가지 각각의 벡터 값은 벡터 B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P1 I 오메가는 P0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그래서 X1의 변이 값은 절대값 오메가 값이 들어가는 거죠. 사인 오메가 T로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그때의 위상은 P1분의 I 오메가분의 X1분의 I 오메가인데 얘가 각각 0이나 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힘이 좋아질 때 X1이 똑같은 형태를 갖고 가거나 아니면 180도 늦은 파형을 갖거나 결국은 파형은 같다. 이상차가 0도인 겁니다. 0도. 그 다음 X2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X2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X2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형을 되고 X1 오메가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 위에서 계산한 값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넣고 X1을 구했던 그 값을 그대로 쓰면 그때 공식은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파이2 다시 말하면 위상차는 0도나 파이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도계를 사용해서 각각의 변이값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자, A 매트릭스하고 B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매트릭스에다가 A 매트릭스를 넣어주고 V하고 D, 아이겐밸류, 다시 말하면 요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구해라 라고 하면 벡터하고 지금 아이겐 값이 나옵니다. 자, 벡터 변이값이 나와서 각각 두 가지 아이겐밸류와 오메가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트랩이나 옥타브를 사용해서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계수 1빵 4차식이죠. 4, 3, 2, 1 상수. 그렇게 되면 각각 다항식의 근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요 함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서 얘를 F5를 하게 되면 플러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얘는 닫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펑션이 있는데, 펑션이 있습니다. 펑션이 있는데, 자, 바깥에 있는 펑션은, 외부 펑션은 m 파일이 꼭 있어야 돼요. 자, d 펑션 5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함수의 개수로 들어가는 펑션, 자, 이 펑션은 항상 폴더에 있어야 되고, 그 펑션을 부를 때는 s 써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ODE 펑션을 사용해서 근을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눈개쿠타 방식이 있는데, 눈개쿠타는 ODE 45가 됩니다. ODE 45를 사용해서 푸는 방법들을 연습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